안에 두루 평안하시고 그 주위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KL 아카데미아는 우리 한국에 어떠한 지성인이든 오셔서 마음껏 무슨 말씀이든 강연을 하시고 또 단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질문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장소입니다. 저희는 BC 470년부터 399년까지 살아 계셨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선배님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이 아카데미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아카데미아 운영은 매주 수요일은 성경 강의를 하고 또 토요일에는 포럼을 합니다. 그 외 주중에도 누구든지 원하시면 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대학의 유학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곳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들어와서 오늘 제 첫 차로 수요일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폴홍 박사님은 정말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스카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박사님께서 이 아카데미에 오셔서 저희들 주간 강의를 해주신다는 것이 저희로서 대단히 영예롭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1970년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셔서 볼링 그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MBA를 하시고 MA 하셨습니다. 그리고 PhD는 University of Toledo UT에서 Manufacturing Management and Engineering 하셨고요. 박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최근에 아직 등록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드리고자 하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헷갈립니다. 최근에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또 어워드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술 활동 최근에 하셨던 그 두 개쯤은 말씀드리면 2019년, 2020년 어간에 Creative Innovative Firms from Japan, a benchmark inquiry into firms from 3 rival nations 이런 저술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하신 것은 Rising Asia and American Hegemony Case of Competitive Firms from Japan, Korea, China, and India 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사회에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톨리도에서 디스팅구시드 프로페서 월드를 최근에 받으셨고 2018년입니다. 또 16th Korea SCM Industry-Wide Award for Research and Service Excellence 2017년에 이런 상을 받으시고 또 J. William Fulbright and Nehru Teaching and Research Excellence Award 2016년에 받으시고 University of Toledo Innovative Teaching Excellence Award 등등 상을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는 국제관계의 중요한 학회나 연구회 또 간부 훈련, 회사의 CEO 트레이닝 워크숍에 초청을 많이 받으셔서 활동을 하시고 대학에서 특히 교수진들이나 박사 학생들을 크로스 디스플리너리 리서치에 어젠다를 세우고 워크숍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으시고 또 차원이 아주 우리 지성인들 중에서 높으신 분이 대단히 천재적이시고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 귀중한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졌는데 가족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연세대 1학년 때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제네시스 12:2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에서 부름을 받고 이후에 1970년도 이후에 UBF 미니스트리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톨리도 UBF의 파운더시고
퇴직자시고 수립자시고 많은 미국인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를 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홍 사모님과의 설화에 4자녀와 5 손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4자녀 이름은 세라, 페이트, 아구스틴, 엘버트고 손자녀의 이름은 이번, 클로에, 루카스, 허드슨, 소피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리더십 딱 치면은 구글에 치면은 뭐 나오는 게 그 리더십이고 이게 그 성장과 성숙에 관한 리더십을 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제가 오늘 그 리더십을 강의하는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강의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지난 5년 동안 관심 있는 것은 장수의 길입니다. 장수. 복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면에서 이제 리더십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여기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아니 이게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살았고 그리고 제가 그 활동하는 범위가 아시아와 유럽과 이제 그런 그 나라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사고 방법 그런 걸 많이 했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적인 사고 방법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제 그 아버님이 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참 능력도 많고 참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굉장히 그 선하고 착하시지만은 할 일을 못 하시고 그러다가 한많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할 일을 못하고 이제 이 말년에 이제 그 시리와 실망 가운데 이제 그 한많은 삶을 사신 그 아버님을 보면서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은 선하게 사는 것과 함께 참 사람이 책임성 있고 쓸모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움에서 복의 근원, 자기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그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74년에 결혼을 해서 그 결혼 때 우리 UBF의 파운더신 이제 사무엘 선교사님이 너는 복의 근원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인생을 초지일관하면서 사는 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1960년도 이제 대학을 70년대 갔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물어본 게 뭐냐면은 당신 한국에서 와서 봤는데 뭐에 대해서 가장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렇게 보다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이 푸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하늘이 참 푸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딴 나라는 푸른 하늘이 없고 한국에만 푸른 하늘이 있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1977년도에 제가 아틀란타에 다 도착해서 아틀란타 딱 내려보니까 하늘이 파래요. 여기도 하늘이 파랗네. 그때 이제 제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은 왜 이 외국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한국에 뭐 멋있는 게 있으니까 하니까 생각날 게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이 머리 한 보다가 하늘이 참 푸르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란서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했나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불란서 말을 좀 배워가지고 한 3분 동안에 불란서 사람한테 그 한국 사람을 얘기를 하면 푸른 하늘밖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푸른 하늘밖에 없는 그런 그 나라였다. 근데 제가 이제 1977년도에 한국에 가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한국 사람 자체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데 두 가지 있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은 많은 고래들에 둘러싸인 새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은 넓은 푸른 초장에 들려있는 기의 나라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지만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사실 그 푸른 초장에 비교해서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 얼마든지 그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한국은 이 고래에 쌓여진 새우가 아니고 정말 이 넓은 푸른 초장에 들려쌓인 기의 나라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경영을 공부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많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계에서 활동한 것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세 목사님,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가. 고민하네.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공무성 풀브라이트 학자로 이제 인도에 갔고 또 많은 곳에 갈 때 한국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특별히 2018년 이후에 이 북한과 미국의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국의 역사를 한 100년으로 단위로 이렇게 볼 때 그때는 된 것 같지만 한국의 역사를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 1910년에서 1945년 그때는 자유 독립이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을 향해서 갔고 그 다음에 1945년부터 70년까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이제 70년부터 90년 민주화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후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어려운 것만 아니고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런 코스트 지불해야 될 그것만이 아니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을 수가 있다. 통일이 본한전.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은 한국이 자유 통일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한국의 통일의 문제가 이런 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면에 올라왔기 때문에 수면에 한번 올라온 것은 다시 그냥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자유 통일을 하고 가고 있고 세계는 이제 국가주의로 나가 있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 사실 미국은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석유도 많이 나오고 뭐 인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가 필요 없는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 글로벌 그걸 해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 혼자 다 잘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저면에 깔려 있고 이제 브렉시트나 이제 중국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세계가 지금 국가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 제가 2020년에 쓴 책은 아시아는 일어나고, 그게 뭐 중국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고 아시아가 이제 일어나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계속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시아의 기업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쓴 게 2020년의 책이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걸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은 21세기 과학 문명, 특별히 이제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래서 많은 인간의 영역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영역으로 이제 이 언어 능력, 특별히 수학 능력, 계산 능력 이런 걸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그 시대에서 과연 미래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 기계가 뭘 다 할 수 있다면은 꼭 인간이 타서 뭐 인격을 도야하고 뭐 그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네, 다음에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의 그 세 가지 본질에서 볼 때, 첫째는 인간의 굴레. 인간은 나서 늙고 병들고 이제 죽는, 이것은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느려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굴레는 없어지지 않는다. 둘째,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굴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받는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고, 또 세계의 사람이 어디에 살더라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삶의 열망은 계속될 것이다. 그게 어떤 식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구원을 이루고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삶의 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해줬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에서 첫째 비유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 열처녀가 이제 등잔에 이제 기름을 갖고 있는 그 이 지혜로운 이 처녀들과 또 등잔에 있지만 기름은 없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와서 이제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그 깨어 있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결국은 그 영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거는 이제 각 사람에게 5달란트, 3달란트를 주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래서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 칭찬을 받지만,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한 꾸지람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필요성.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전문성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이라서 뭐 의사나 박사가 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산적인 삶을 꼭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비유가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를 배려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저는 세계성이라고 이렇게
좋습니다.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에서 그 꼭 우리가 그 이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삶.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이 세계가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영성은 있는데 전문성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영성은 있어. 하나님과 뭐 날마다 교통을 하고 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지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뭐 별로 하는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할 것도 없고 그것은 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뭐 알고 있고 뭐 돈은 몰고 그러지만 영성이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생산적인 삶만 그냥 계속 살다가 참 공허한 자신을 언젠가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은 있는데 세계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뭘 많은 것이 가진 걸 만약 가졌더라도 배려하는 삶이 없는 그런 그 생산성, 그것의 참 의미 없는 삶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성은 있으나 영성은 없다. 제가 졸업하고 이 사이콜로지스트라고 소셜 워커들이라는 거기서 어카운트 매니저로서 한 1년 정도 일하는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소셜 워커다라든지 그 사회 소셜 워커를 뭐랍니까 한국말에서 복지사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람들을 어딘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한 20년 정도 사람들을 이제 돕고 하다가 20년 동안에도 똑같은 사람이 변치 않고 오고 뭐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 많은 사회에 가는 사람들이나 분들이 굉장히 뭐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 깊숙한 것에 굉장히 시니컬한, 아이고 좀 절망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영성의 기초에서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 사람의 선의가 절단이 나는. 그래서 저는 이 영성과 전문성과 세계성을 같이 추구를 해야 되는 이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적인 리더의 삶은 영성과 전문성과 세계성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50만 돼도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이게 이렇게 늙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없어져. 그리고 뭐 병에 걸리고 뭐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이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먼 게 아니겠는데 종말이 많이 온다면 그것이 뭐 세상의 끝이 뭐 온다든지 뭐 내가 이제 이 병이 그냥 갑자기 나서 죽는지 해서 종말이 와가지고 또 하루밖에 살 수 없다. 그럼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3개월 동안 살 수 있다. 또 10년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합니다. 뭐요? 사과나무 한 그릇 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꼭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내가 사실은 그 말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한테 물어봤대요. 아이 성자님,
내일 종말이 온다면 그 성자님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 그 당장 대답하는 말이 그때 이제 이 정원에 이제 풀을 깎고 이제 그거 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풀을 깎는 거를 끝내고 내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리서치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경영대학에 온 우리 그 학자가 자기가 이제 뭐 한 리서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그런 얘기를 나도 많이 하고 또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탑 5에 들어간다 얘기야. 응? 탑 5. 그래야지 되고 뭐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그럼 종말이 만약 와서 하루밖에 못 산다면은 당신은 뭐 하겠냐 그랬더니 뭔지는 모르지만 리서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리서치하는 뭐 하냐?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종말이 내일이라도 온다면은 내가 오늘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왜냐? 그런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산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그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문제가 그 해결이 된 사람들은 꼭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해서 뭘 새롭게 하고 그럴 게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리아 우리 의사님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을 종말이 오면은 여기는 안 나오고 딴 걸 하겠지. 하여튼 산소망에 기초한 자신의 늘 하던 일을 하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살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리더십을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을 어떤 복잡한 실체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장님이 코끼를 더듬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할 때는 좋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성이 있어야 되고 이론과 실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해의 중요성 그걸 얘기할 때 항상 그 물리학자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이 물리학자 한 사람이 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을 받아서 그냥 사람들이 막 아주 바글바글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는 분이 거의 90세 가까이 된 아버지가 이 아들아 이거 도대체 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냐.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뭐냐? 이것은 제가 하는 연구에 최고가 됐다는 것이고 뭐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잘했으면은 네가 한번 도대체 네가 뭘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뭐 그 이걸 사업한 거 같아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30분을 들었어요. 듣고 나더니 야, 네가 하는 말이 뭔지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다. 도대체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쓸모없는 상이면은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이든지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바보한테 그런 상을 주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물리학을 가르치더라도 이렇게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렇게 한 거니까 정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하겠다 가지고 그 가르치는 걸 했대요. 저도 제가 이제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걸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뭘 연구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이제 집사람이 당신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래서 내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한 30분을 얘기했더니 당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 수 없다. 그런 말을 거의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뭘 강의를 하더라도 우선 제 아내한테 얘기를 딱 하고 아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아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해서 하여튼 저희 요점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말 대가라고 하면은 그걸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유용성, 쓸모가 있어야 된다. 삶의 어떤 그 질을 높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면에서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란 것도 이제 접근을 제가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리더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다.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리더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하영. 김하영.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학생이? 그렇죠. 리더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더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굉장히 민주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선천적 타고나는 것이다. 리더는 뭐 이렇게 물론 배울 수도 있지만은 선천적으로 뭐 타고난 뭐 있어야지. 아니면은 리더는 후천적인 거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리더는 선천적인 것이요. 리더는 후천적으로 뭐 이렇게 처음에 날 때는 어떻게 했으라도 배우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후천적인 것이다. 또 굉장히 그 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러면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리더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리딩? 리딩을 하면 안 돼? 오케이. 독서를 하면 안 된다. 리더는. 리딩 같은데. 리더는 리딩을 하면 안 돼. 리딩을 하면 안 돼? 난 여기서는 해야 하지 말할 거. 여기서 해야 되지 말할 것과 해야 될 거 하나를 내는 뭐가 되겠어요? 예. 자기 사는 소속에 맞는 철학과 사상을 해야 되고 전혀 다른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철학을 가지고 그걸 강요하거나 그게 관련된 일을 시키면 다드시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민주주의 하면 그 민주주의에 맞는 그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아이고 말을 잘했네. 그러니까 리더는 상황에 맞지 않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거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 말을 잘했어요. 그러면 리더가 가장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소통이다. 왜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리더의 덕목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뭐 일방적으로 이런 상명하달식으로 하면 제대로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사람을 이해를 충분히 네, 좋습니다. 네, 소통. 네. 다음에. 저는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이 아니고 더 좋은 삶을 위한 그래서 리더는 누가? 리더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겁니다. 남을 어떻게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한 것이고 리더는 그렇게 무엇을 하는 거냐?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그 마음 자세와 일상 행위라고 해요.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근데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따라서 마음 자세와 일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발휘를 하냐? 결국은 자기의 세계와 공동체에서 발휘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세계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이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이 세계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나 이 정도로 돼야지 세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세계적이란 말은 너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네가 할 바를 하면 그 세계적인 것이요. 우리 저 모세 우리 닥터 모세는 그 세계적인 사람이요, 세계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에서 세계적인 사람. 그 말씀이 아주 일상적인 건 아니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는 않은 세계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건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계적이라고 할 때는 너
너의 세계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너의 세계에서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것이고 너의 세계가 있는데 네가 할 바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체적으로 더불어 주체적으로 자기 주체가 있어야 돼. 주체적으로 그러나 함께 성장과 성숙을 통해 제가 얘기가 있습니다. 성장. 그 다음에 왜 하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조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그래서 지난 날을 넘어 복된 오늘과 바람직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를 봅시다. 그래서 자신이 이게 한글로 하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Leadership is important in understanding our past, knowing the present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both in our personal lives and in our larger world. It is a strategic mindset and daily practices which aim to appreciate the blessed today, pursue the better tomorrow based on the past. It is a key linkage driver. 링키지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제 그 연결고리인데 연결고리 동력이라는 거예요. To create and share the sustainable values for oneself and its community together with others by integrating both external growth and internal maturity. 여기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통 이제 리더십은 뭐 아트니 뭐 사람을 어떻게 하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리더십을 정의하지 않고 리더십은 어느 책에 나오는 것이 누가 말하는 것이 어느 책에 이거는 이제 폴홍이 말한 겁니다. 아무도 이거는 폴홍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아무도 이렇게 정의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관벌 강의를 할 때 남이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건 이제 별로 배우기는 배우지만 제가 할 때는 제 오리지널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존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종합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종합을 한 거고 많은 이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게 전부 오리지널은 아니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뭐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종합을 해서 이렇게 말한 거는 처음이다. 근데 이걸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바람직한 삶?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왜 내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이제 본질적인 예술을 할 때 제가 리더십은 정체성에 기초한다고 그랬죠. 정체성이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건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부른 사람들이 되게 다 평범해요. 다 평범해요. 이게 뭐 이 사람 부를 때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일 때 제일 먼저 심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고 뭐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뭐 했겠지만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부르심 받을 땐 그 사람이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 사람 다 노예였어요. 노예가지고 노예 근성이 찌든 사람한테 너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또 물론 될 것이라고 했지만 너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함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 처음에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첫 세대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죽긴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것이 계속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고 이제 제자를 부를 때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사람이 사람 낳고 봤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일 놀라운 것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땅의 빛이다. 그럼 그 사람이 뭐 소금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뭐 갈릴리의 촌놈들이 그 얼마나 영향력 있는 생활을 했겠어요? 뭐가 빛은 무슨 빛이요? 예? 그러나 리더십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정체성을 먼저 심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할 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뭐 이제 목자요 뭐 그런 것도 이제 했지만은 1977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직업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낸 많은 그 평신도 선교자들이 여러 곳에 갔는데, 그 여러 곳에 가서 그 초기에 이 자리를 잡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후속의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이제 간 분들은 가발 장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발 장수를 하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가발 장수를 했어요. 이 아틀란타에 간 분들은 뭐 특별히 간 사람이 있어서 초대 간 사람이 이 레스토랑에서 이 접시 닦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온 사람들은 다 접시 닦기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보울링그린에 와서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공장에서 10시간인가를 이제 일하고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아내는 이제 잠에 들어있고 두 딸들이 아내하고 같이 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만일 우리 딸들이 이제 그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 과연 내가 그 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뭐 큰 하나님의 뜻이고 뭐 제사나 거룩박 이것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두 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 어떤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리더가 되느냐. 그걸 이제 아주 굉장히 초급 레벨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와 빛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이 받아들인 만큼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리더가 되고, 자기가 정말 그 목자요, 저 세상 나라라고 하면은 그 정체성을 영접한 만큼 그 사람은 그런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성장이라는 것을 할 때는 영어로는 growth하고 enlargemen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에는 growth, enlargement에서 이게 말하면 생산적 향상, 경제력의 증가, 지위 상승, 권력 향상, 업적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중국의 하나님은 수신제가 치고 평치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다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로스하고 인라지먼트, 그 자기 경계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수신, 뜻을 세우고 배움의 영향을 쓸모의 삶을 살고, 죄가 부부 화목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복을 나누는 그릇이요, 치고 선악한 영과 금융체를 뭐 더불어 같이 창조하고 증거되는, 그리고 평천하라고 하는 것도 뭐 중국의 진수왕이나 그런 말 하는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정의하고 자기의 세계가 더 넓어지면 그건 천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닥터 모세가 여기서 지금 치국을 잘하고 있어요. 이제 수진도 잘하시고 제가도 잘하고 치국도 잘하셔가지고 여기서 더 이제 이 천하로 옮기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안 됐습니까? 이거 잘하면은 이게 평천하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인 확장이다 같은 거죠. 자기의 생활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다. 저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열매다고 생각하고요. 성숙은 보면 이제
maturity enrichment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인격의 심화, 덕목의 증가, 지혜의 넓이, 영양전도, 무용수당 해가지고 이제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말하면은 결국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의 내적 열매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저는 옛날에 우리가 할 때 그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너 자신은 너무 믿지 말라. 또 세상도 믿지 말라.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신뢰와 겸손을 알며,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를 믿어야겠어요. 자기를 불신해야겠어요. 자기를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의기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남과 세상을 믿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과 세상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남과 세상을 믿고 사는 게 좋은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없어 믿어가지고 속더라도 믿고 사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니 이제 즐겁고 기쁘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야 안 돼요? 가져야죠. 왜 자신에 대해 소망을 안 가져요? 자신의 소망을 가지니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어떻게든지 잘 될 거야. 뭔가 할 거다. 그런 걸 믿는 줘요? 좋아요? 아니면 아이, 하나님을 믿지만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믿으면 안 된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 대해 소망을 하면 남과 세상을 소망을 가지니 현실적으로 낫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걸 알지만은 항상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만큼 자신과 남과 세상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자체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한국의 현실이나 이런 게 불가하고도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밝게 봐야 돼요? 아니면 아 이건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돼요. 밝게 봐야 돼요. 리더가 소망이 없는 리더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런 이제 우리 불교 같은 건 자기를 멸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대로 그 뜻이 있습니다. 그 거짓된 자 그런 걸 부인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자기의 주체성 산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으면 남과 세상을 또, 전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이 성경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세상이나 보다 세계, 우리의 세계를 사랑하고 우리의 세계를 정말 남도 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그를 자기와 남과 세상에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깊이 하는 거를 이제 할 때 성숙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자신의 정체적인 마음 자세.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의 이 어떤 범위나 질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가치 창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가치 창조를 통해서 복된 오늘과 바람직한 미래를 찾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복된 오늘과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가치 창조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자신의 정체성이 이초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루틴, 일상 행위를 하고 그런 가운데 뭐를 추구하는가? 성장과 성숙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이것도 제 이론입니다. 예,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적용을 시키려면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원리 이것이 하나의 다리로서 그걸 하고 이 다리를 거쳐서 각 개인의 삶에 적용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병이어로 먹입시다. 이렇게 하면은 말은 맞지만 이게 굉장한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한 1980년 그때 여름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너는 믿느냐? 그런 이제 말다가 믿지 않고 그런 걸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참 안타깝게도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가 스틸본이 돼가지고 이제